말이 달리는 밤에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et adrift with featherweight light bow. 네, 안녕하세요. 말이 달리는 밤에 조랑말 DJ 가드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오늘도 잠 못 들고 계실 분들 위해 이렇게 달려왔고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잠에 들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 빨리 올라타세요. 많은 분들이 올라타셔도 DJ 가드너 열심히 그리고 잘 달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올라타시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라디오를 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라는 이런 욕심쟁이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어쩌겠어요. 이 라디오가 잘 되고 청취자분들이 많아져야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잘 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여나 엉뚱한 곳으로 달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채찍질 해주시면 더 잘, 긴장한 채로 더 잘 달릴 수 있으니까요. 잘 달리면 기분이 좋으니까. 블랙아웃. 우리가 어디서 만났지? 우리 언제 만났었지? 아까 그 사람 만났다.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나 이제 만나기 싫어. 너 만나면 너무 좋아. 우리 지금 만날까? 네, 뭐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들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남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이유는 뭘까요? 만남. 저는 분명히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미트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일단 더 배고파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먼저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당연히 이성에 대한 만남이겠죠. 남성은 여성을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오고 싶습니다.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 일단 장소가 먼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만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늘 설레어하는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뭘 한 게 없는데 가만히 늘 그 장소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을 뿐인데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입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은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장소의 힘을 받아서 저의 이미지가 또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조금 예쁘게 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포장이 될 때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 어떤 드라마나 또는 상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죠. 도서관의 만남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뭔가 설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그 사람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신뢰가 일단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약 한 30%라고 봅니다. 30%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자주 가시나요? 예. 저는 한때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한때 한 1년 정도 사이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국회 도서관을 다녔던 때가 있는데요. 예, 그때도 많은 공부를 물론 했죠. 예, 물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공간에서도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종종 보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끔 재밌는 건 약간 저처럼 와 저런 사람도 도서관에 와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어떤 감동을 받을 정도의 의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모두 여성이죠. 예. 아무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 자리 정도밖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다가 옆 사람과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옆 사람과 컨택이 일어났습니다. 살짝 건드렸다던가 아니면은 옆 사람의 어떤 소지품 또는 가방을 떨어뜨렸다던가 해서 뭐가 일어나죠? 바로 아이 컨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딱 했는데 뭐야? 라는 느낌이 들어올 정도로 뭐야? 이 사람 뭐야? 좋은 느낌이죠. 들 정도로 호감이 확 생기는 나는 분명히 이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닌데 어찌 저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옆 사람을 방해했는데 그 비로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인 거죠. 얼굴이 보였다고 하기보다 눈이 마주쳤다고 합시다. 눈이 마주쳤는데 띠용이라고 하죠. 띠용. 서로 뭐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흔하게 어떤 드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람의 향이 느껴지고 이 사람의 숨소리 또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로 해야 비로소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되는데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좀 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동물적인 어필을 하기 위해서 동작은 또는 행동은 아주 열심히 책을 본다거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럼 더 아름답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또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에 현실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손뼉도 같은 힘으로 이렇게 쳐야 예쁜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현실 로맨스로 돌아와서 이거를 반대로 약간 제가 꺾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렇게 됐어. 아이 컨택이 똑같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같을 수 있어요. 뭐야 라는 그 생각 다운표 하나짜리 뭐야 라고 되게 이 사람에게 순간 빠져버린 그런 뭐야가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이성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야? 느껴지시나요? 뭐야 이 새끼 쳐다봐. 아 진짜 뭐 이런 생각을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누구 하나는 분명히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쪽은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기면 뭐야 라고 했던 사람은 상당히 서운함을 느끼죠. 속으로 나 때문에 이동했나?
근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집에 가면 그래 타이밍이 됐나 보다 그래서 가나 보다 하지만 일어났는데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저 두 번째 먼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이거는 가슴 아프지만 100%입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뭐야? 라는 생각으로 이동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들이 드라마나 우리 상상 속에는 상당히 로맨틱하고 예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무자비하다, 냉정하다, 그리고 할 거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좀 더 솔직한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남성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 또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도서관 또는 어디 앉아야 하는 공간에 갔을 때 선택하는 기준의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빈자리 주변에 있는가가 저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듯이 일단 여성이 있으면 여성의 느낌을 봅니다. 그것이 예쁘고 덜 예쁘고 괜찮고 안 괜찮고의 부분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여자 옆에 앉으면 좋겠다. 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당신한테 1도 저에게 1도 관심이 없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약간 궁금해지네요. 여성분들은 빈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 빈자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요소 안에 들어있는 건데 보통 뭐 창가에 가까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의자가 만약에 다른 공간이라면 의자의 모양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가 앉을 곳에 내가 앉게 되는 자리에 있는 주변 사람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지 됐든 저지 됐든 묻지 됐든 그렇게 누군가와 컨택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납니다. 장소로 봤을 때 도서관에서의 만남,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궁금해요. 열중하고 있는 게 무언지 궁금하고 그 사람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만나게 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비로소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되겠죠. 듣기에도 좋고 이야기해주기에도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만남의 배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남에 있어서 공간은 결코 빼놓을 수 없죠. 그곳이 되게 스페셜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둘만의 상당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어서 공간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아까의 공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클럽입니다. 클럽 또는 술집 지금은 많이 없지만 나이트 이런 음주와 가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참 신기한 게 다시요. 재밌는 게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거기를 가는 목적은 다릅니다. 도서관을 가는 목적은 공부를 하러 가거나 어떤 일을 하러 가거나 학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갖고 도서관을 가요. 근데 그 공간에서 일어나게 된 만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바뀌었죠. 근데 장소를 바꿨어요. 거기를 가는 목적은 물론 뭐 누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성과의 만남을 상상하거나 먼저 생각하면서 클럽을 가거나 헌팅 포차를 가거나 또는 나이트를 갑니다. 유독 나이트는 그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죠.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클럽을 춤추러 갑니다. 진짜로요. 믿거나 말거나. 어디 춤을 추다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당연한 그런 기대감도 있죠. 어찌됐든 하지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경계심으로 바뀝니다. 분명 이 공간은 술을 먹고 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을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공간 안에서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경계하죠. 그리고 좀 더 잰다? 좀 더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상당히 재밌는 양가 반응, 어떤 작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공간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클럽입니다. 들어갔어요. 공간을 찾죠. 앉는 곳은 아니니까 어쨌든 공간을 찾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역시나 한 세 군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부분, 너무 덥지 않고 그리고 좀 더 화장실과 너무 멀지 않은 그런 괜찮은 장소에 가서 엉덩이를 흔들려고 하죠.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이 들고 있던 칵테일을 팔로 건드려서 쏟았어요.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되는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들고 있던 그 이성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이씨, 뭐야? 그때부터 둘은 아주 좋은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실에선 그게 아니죠. 누구 하나는 분명히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적극성을 표현하죠. 난 너가 좋다. 다짜고짜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 모든 서브가 난 당신이 좋다죠. 근데 제가 남성이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기는 해요. 난 너가 좋다에 너에 대한 목적성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경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싹 빼고 정말 난 너가 좋다로만 생각했을 때 여성분들의 입장 경계가 됩니다. 왜? 클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물론 나이트에서도 똑같아요. 흔하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친구 따라 왔다. 그리고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곳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인가라는 착각이 드는 그런 대답을 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클럽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도 알고 방어기제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쏭달쏭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인정은 해요. 하지만 속상하죠. 왜? 가끔은 진심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한테 뭔가 끌릴 수도 있고 에너지를 우리는 서로 끌리잖아요. 아무튼 그럴 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말을 할까요? 저는 사실 도서관에 잘 안 와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한테 연락처 안 줘요. 뭔가 이상하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억울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억울하다기보다 되게 속상했어요. 아, 참, 저 친구를 좀 알고 싶은데, 또는 저 친구랑 친구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를 알고 지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너를 만났으니 난 너를 경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 자주 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참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곳이 카페였다면, 만약에 이곳이 지금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휙 하고서는 바뀌었다면 과연 우리가 같았을까? 네,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네요. 인연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물론 결론 좀 아쉽지만 그렇게 그냥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덜 생각나니까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만남. 요즘 소개팅 어플 많죠. 소개팅 어플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소개팅 어플이 있다고 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팅 어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어플을 하는 남성분들이나 또는 여성분들의 어플을 깔고 그곳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그 마음까지는 정말 치크릿한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외로워요. 네, 그리고 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인이 꼭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어플에서 그 어플을 실행을 하면서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이 되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만남에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장소로 봤을 때 저도 그 어플도 물론 스마트폰이지만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저 그냥 또 다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똑같아요.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나와 맞지 않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도 분명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알게 됐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공간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공간이 그냥 그 곳이었던 거지. 배경이 그랬던 거지. 그 사람이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 것이다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를 그만큼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아주 오래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도 셋이나 있어요. 상당히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여전히 하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폭, 만나는 기회의 폭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죠. 나이트에서 만나기 때문에 라는 공간에 대한 제약을 둘 중 한 명이 걸었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것만 살짝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을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먼저 해석하는 건 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바보 같을 수 있는 생각이 좋은 인연을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되게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그런 배경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의 폭이 좀 더 넓어질 테니까요. 공간을 이겨내자고요. 공간을 이겨내고 배경을 이겨내고 배경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된 사람을 꺼내서 내 머릿속의 공간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느끼는 그런 현명함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공간이 그 배경이
조금은 신뢰가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신뢰를 갖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가끔 되니까요. 나쁜 놈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 어떤 통찰력이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나는 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언택트로 만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더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조금 마무리해볼까 해요. 저 또한 새로운 어떤 좋은 만남이 시급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야기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이 만남에 대해서는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공간, 만남과 공간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잠이 드셨나요? 잠이 깨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밤, 따뜻한 밤, 그리고 섹시한 밤 되세요. 곳곳에 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오래 못 봤던 사람과의 만남 가지시면서 올해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또 만나요. 잘 자요.